대한민국 영사관의 조력을 받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인종차별 가해자보다 독일의 쓰레기 같은 무능함에 분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뚱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에서 당했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본론에 앞서 제 독일 생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당했을 때 전후 상황을 입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 어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어학원 옆에 있는 특정 기관을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노년의 남성에게 수많은 위협적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라 당시 오후에 강의를 들으며 학원 통학을 위해 전철을 이용하던 다수의 동아시아인 외모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독일어 공부를 하면서 낯선 땅에서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어주길 바라며 갈 길 가겠다는데 못하러 제가 그런 사람에게 대응하겠습니까? 하지만 비슷한 일을 3번, 4번 이상 당하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의 공격적 의도가 명백히 무해해 보이는 특정 인종을 향했기 때문이고, 이건 제 삶의 철학에 있어서 명백히 모욕적이고 도전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그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히스패닉, 중동계 사람 등등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동아시아인 외모를 한 사람들에게만 무지성 거인처럼 공격적으로 행동했는데요. 저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해당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자고 제안했고 해당 인물의 사진과 영상을 일부 수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주 관할의 온라인 경찰서에 제가 당했던 내용을 중점으로 이 내용을 주도 면밀하게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당시 부족했던 어눌한 독일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이 내용을 당당히 보고했습니다. 신고를 한 지 몇 주가 흘렀을까요? 저는 또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근데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며칠 전 그를 대놓고 녹화한 걸 기억했던 걸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시끄러운 위협적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독일에서 법적으로 엄연히 금지된 히틀러그루스, 즉 나치 경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독일 형법 제86A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어이가 없던 저는 이 내용도 추가로 담당 경찰에 이메일로 보고했습니다. 담당 경찰에게만 이 사건을 신고한 게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어학원 선생님 2분께도 이 내용을 보고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고, 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가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의 최상급자의 이메일을 통해서 그의 행동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고했지만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네가 이 기관에 방문하면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기 바빴습니다. 여기서 저는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독일은 난민 수용부터 환경보호, LGBT나 PC주의, 그리고 다양성을 외치는 나라인데 정작 여러 기관 측에서 이런 동양인 인종차별에 대해서 쉬쉬하는 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겉만 도덕적인 척 번지르르 하고 속은 정말 썩은 나라 같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느낀다 한들 이 유럽 독일 땅에서 아무 힘도 없는 저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히 생각하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다니는 어학원에 구글 평점을 비판적으로 사실만을 포함하여 남겼습니다. 학원 앞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무대응하면 수많은 동아시아인들로 하여금 학원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어학원 측은 인종차별 신고보다 아마 제 구글 평점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게 더 두려웠던 걸까요? 학원장은 그 옆 건물의 기관장과 별도로 협의하여 그 가해자가 학원에 쉬는 시간 및 등 하교 시간에 외출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막아보겠다고 협의했다는 내용을 피해자인 제가 아니라 구글 평점 댓글에 보여주기 식으로 남기고 퉁쳐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구글 평점으로 알려준 댓글 내용도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학원 창밖을 보면 그는 거리를 활보하며 동양인이 보이면 큰 소리로 미친 짓을 하기 바빴거든요. 오후에 특히 거리를 많이 활보하던 그 때문에 저는 웃돈을 주고 학원 수강 시간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정상적인 대응을 바라면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6월부터 7월까지 프랑크푸르트 어학원의 오후반을 수강 중인 평범한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 바로 옆 건물을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노년의 남성에게 위협적인 인종차별적 행위를 수어 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연관기관에 실질적인 조치를 호소했다고 하였죠. 가장 중요한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11월이 지나고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병자의 나라 독일의 느려 터진 행정 탓에 제 거주 허가증은 굉장히 늦게 나왔고, 그에 따라 운전면허증 교환 시기도 늦춰지고 자동차 구매 시기도 굉장히 늦춰졌죠. 그렇다는 말은 독일의 악명 높은 대중교통을 여전히 계속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전철은 한국과 달리 개찰구가 없고 랜덤하게 검표원을 만날 때 표를 제시합니다. 넌 못 지나게 한다. 개찰구가 없는 역이다 보니 역 근처에 별의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요. 그 인종차별주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요? 결국 저는 그 인종차별주의자를 또 점을 도저히 마주쳤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특정 동양인을 향해서 스트레스를 풀듯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며 주변 어그로를 다 끌면서 위협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7월에 신고했던 제 내용은 결국 아무 진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경찰력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영사관의 조력을 받아보기로 결심합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측에 이 히스토리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달드렸고, 역시 빠릿한 한국답게 하루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 내용은 영사관 측에서 주도 면밀하게 이 내용을 독일 경찰 측에 보고하여 사건 현황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영사관 측에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영사관 측에서 독일 경찰 측에 문의한 후 경찰 측에서 가해자를 찾아갔지만 그의 정신질환을 핑계로 임의로 사건 종결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종결 처리 히스토리는 신고자인 저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영사관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사관 측의 제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 측은 그는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고 타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려는 악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합니다. 여기서 저는 또 분노했습니다. 이유는 꽤나 논리적입니다. 첫째로 경찰관의 대응이 반년이 걸린 것, 둘째로 영사관 측 조력이 없었다면 저는 죽기 전까지 이 사건의 결과는 알지 못할 확률이 100%였다는 것, 셋째로 법리를 따지지 않고 경찰 측의 주관적인 대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넌 것입니다. 못 지나간다. 생각해보죠. 경찰 측에서 가해자의 자각이 없고 중증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취약하고 위험한 사람을 혼자 거리를 활보하게 냅둔다고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관의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요? 분명히 그는 독일법에 위배되는 인종차별적 행위와 납치 경례를 했습니다. 경찰 측 논리대로라면 정신질환만 있으면 사람을 향해서 위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악의적 해석도 가능하고 이러한 선례가 존재하게 됩니다. 독일의 행정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 그동안 독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여러 사건 사고들이 어렴풋이 제 머리를 스쳐갔고, 왜 독일이 한국 언론에서까지 병자의 나라라고 조리돌림을 당하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독일에 대한 실망과 정신적인 상처가 남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 말고도 다른 곳에서 사소한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집 앞 학교의 불량 청소년이 저에게 조롱의 의미로 니하오라고 말하면서 지나간 사건, 그리고 길가를 지나가면서 젊은 여성이 전화를 하면서 저기 그 나라 사람이 지나간다라는 조롱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무지에 의한 인종차별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 저도 똑같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요컨대 자동차도 구매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독일의 수상한 뚜벅이들도 만날 확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발모제를 바르면서 수염도 기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21세기에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이런 부당한 분노 섞인 사건을 계기로 이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 분노했을까요? 핵심은 제 개인의 힘으로 이 독일이라는 무간 지옥 속에서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학원과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에서 제 요청은 단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증거가 있었음에도 무시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의 신고도 반년 동안 무의미했습니다. 이성적인 행정력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더 적극적으로 대안이 되는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제 신체와 정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던지며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ch, man wird oder auch nur